안녕하세요. 연세 엄마생활연구원의 오수정, 전유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엄마. 우리 아이의 모습 그대로를 믿고 응원해주는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름방학 잘 보내기 영화편. 이번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세 번째, 믿어주는 만큼 잘하는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지금 우리 아이들 인생의 숙제가 바로 이거잖아요. 직접 해보고 경험해보면서 이 세상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거. 이게 바로 영아기의 숙제죠. 지금 우리 아이들 인지적으로 신체적으로 발달하면서 새로운 것에 더 많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활동을 일상생활에서부터 제안해 주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의 신발을 혼자 신고 벗어보게 하기, 자신의 음료수에 빨대를 꽂아보게 하기, 숟가락, 포크 등을 사용해서 식사하도록 하기, 그리고 혼자 밥 먹기까지 일상적인 활동들을 아이 스스로 해보면서 아이들이 유능감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기 아이들이 내가 할래. 뭐 이렇게 말하면서 부모님들이 좀 힘들어 하시죠. 사실 이게 우리 아이들이 잘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그런데 아이 혼자 하다 보니 신발을 좀 오른쪽, 왼쪽 다르게 신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도 하는데 그것도 그냥 넘어가 줘야 하는 게 맞겠죠? 네, 맞아요. 이 시기 아이들 등굣길에 그런 모습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럼 저는 네가 불편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신고 왔구나, 입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뿌듯해하는 아이 얼굴을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더라고요. 아이가 혼자 하려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과물이 부모님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는 이 과정을 통해 스스로 해낸 뿌듯한 유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해내는 과정을 격려해 주셔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루아침에 그 모든 걸 아주 숙련되게 잘하게 되는 건 아니죠. 결국 아이가 1, 2년 내에 스스로 해야 될 것들이라면 오늘, 내일 혼자 해보려고 시도할 때 그때 서툴지만 두 눈 질끈 감으시고 그 작은 실패와 시행착오들을 해볼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 그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결정권을 주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카시트에 앉을래? 앉기 싫어? 다른 데 앉을까? 넌 다 먹었어. 엄마는 지금 먹던 밥 마저 다 먹고 너랑 놀아줘도 돼? 자동차 키 엄마가 들고 있어야 하는데 네가 들고 있고 싶어? 엄만 지금 좀 추워서 겉옷 걸치면 좋겠는데 엄마 이 옷 입지 마. 저 옷 입어. 상상만 해도 좀 난감합니다. 이런 경우 많죠. 이건 왜 다른 걸까요? 이건 사안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이들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대한 예측이 안 되거든요. 안전과 관련되거나 다른 이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들이잖아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맞아요. 아이가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했는데도 안 들어준다면 울고 불고 때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아이의 의견으로만 받으시고 부모님들이 결정권을 아이에게 절대 넘기시면 안 됩니다. 네, 마지막 이야기 정말 중요한 얘기네요. 마음속으로 한번 연습해 봐야겠어요.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너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네. 아이를 존중하고 자율성을 키울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는 거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 안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게 많아진 아이들은 욕구를 조절하는 거 분명히 배워야 하거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 잘 아시겠지만 많지는 않은데요. 영유아기는 어느 때보다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시기죠. 이때 아이의 욕구나 바람이 그 아이 자신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거나 아이의 건강에 명백히 해가 되는 일들이거나 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면 분명히 제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타인이란 가족, 엄마, 아빠도 포함입니다. 이렇게 영아기 아이들이 조절 능력을 키울 때 부모가 적절하게 제한을 설정해 주는 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네 번째로
자율성을 키우고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발달시키기 위해 적절한 한계를 알려줘야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 더 자세히 나눠볼까요? 우리 집에서는 아이에게 어떤 걸 안 돼! 라고 알려주고 계신가요? 또 이런 규칙 정말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걸까요?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저희가 만나는 부모님들의 고민은 대부분 이거예요. 우리 아이가 정말 말을 안 들어요. 네, 잘 안 되죠. 어른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어른들 말에 쉽게 잘 따르겠어요. 그럴 때 저는 거꾸로 여쭤봐요. 그런데 그 댁에서는 어떤 엄마 아빠의 말을 아이가 지켜야 하나요? 이걸 여쭤보는 건 아이 발달상 당연히 어려운 건데 그런 걸 가지고 씨름하지 마세요. 어른이 환경을 먼저 바꾸는 게 먼저인데 아이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네, 이를테면 이런 거겠죠. 자기 전에 책을 3권만 읽고 자기로 했거든요. 근데 자꾸 더 읽어달라고 해요. 젤리는 딱 2개만 먹기로 했는데 자꾸 더 달라고 때를 써요. 큰애가 동생을 자꾸 때려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얘도 아직 어리니까 이해는 하는데요. 그래서 미안해 사과도 시키고 동생 호해주자도 하거든요. 근데 또 때려요.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영아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규칙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조절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비효과적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학습도 안 되고 그냥 공허하게 날아가 버린 이야기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집안 환경을 바꾸어서 해결되는 것들도 있죠. 간식 사실 눈에 보이면 어른들도 다 먹고 싶잖아요. 두었다가 먹는 거. 우리 흔히 얘기하는 마시멜로 실험 이야기처럼 만족 지연을 연습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 입장에서 보면 저거 내가 사달라고 한 거 아니고 엄마가 사온 건데. 그런데 조절은 아이가 해야 한다고요? 환경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곳에 간식을 두셔야죠. 그런 공간이 없으시면 마련해 보시고 정말 우리 집엔 그런 공간이 없다. 그러시면 쟁여두지 마세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는 거냐면 아이들 눈앞에서 젤리 큰 봉지를 꺼내서 그 안에 2개만 먹는다. 이건 지금 어려워요. 마치 그 장면 같아요. 고양이 앞에 생선 1마리를 두고 오늘은 꼬리만 먹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반토막만 내어주는 건 쉽잖아요. 그 다음 아이가 울고불고 떼쓰는 건 뭐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건 그 아이 나름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보이는 감정 그 자체는 그냥 수용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걸 반복하면 아이는 절대 조절하는 법을 배울 수 없어요. 그래서 방학 하루 종일 아이와 함께해야 하는 시기를 맞이하기 전에 엄마 아빠가 먼저 생각해 보실 게 있습니다. 먼저 우리 집에서 안 돼! 하는 사안들은 어떤 게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정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규칙이 아이가 이해할 만한지, 아이에게 규칙을 강조하기 전에 집안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한지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시고 매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엄마는 식사도 안 하시고 과자로 때우시면서 아이한테는 이거 혼자 앉아서 밥 다 먹어야 돼. 그래야 간식 먹을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조심히 다루어야 하는 물건들이 아이의 손에 닿는 곳에 놓여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도 꼭 체크하시고 상황, 환경을 바꾸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바쁘게 준비를 해야 하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아주 잠깐 TV를 보여주신다고 하시겠지만 그럴 때도 이 영상의 길이 자체가 긴 건지 끝도 없이 계속 나오는 건지 그런 걸 체크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틀어주고 시간을 안 지켰다고 하시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정해진 규칙들 혹시 부모님들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매일매일 오락가락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고 반성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의 발달에 적절한 규칙을 부모가 일관적으로 알려주고 부모가 행동으로 본보기를 보일 때 아이들은 조금씩 조절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점검해 보았고 여기에는 합당한 규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수월하실 텐데요. 이런 규칙들 아이와 함께 방학 동안 일상생활에서 적용해 보시고 방학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후 시행착오들과 함께 적절한 한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의 질문을 취합해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도 좋겠네요. 그 방법은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볼게요. 네. 하루하루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의 따뜻한 눈빛과 격려, 공감하는 한마디는 아이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부모님, 우리 아이들 모두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오쌤, 전쌤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안녕!